예, 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에뮬레이터 공부하기 1탄에 이어서 2탄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바이오스, 두 번째로 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트 엔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스라는 게 있죠. 그냥 단순하게 에뮬레이터면 에뮬레이터, 롬이면 롬, 이미지면 이미지, 그렇게 에뮬레이터와 롬으로 이렇게 넣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바이오스가 필요한 에뮬레이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오지오라든가 드림캐스트, 플레이스테이션 1, 뭐 이런 에뮬레이터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스 파일이 꼭 있어야 실행이 되거든요. 만약에 바이오스 파일이 없다면은 뭐 오류들을 뿜어내면서 실질적으로 게임들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한 에뮬레이터들은 반드시 바이오스 파일을 뭐 구글링이라든가 여러 카페를 통해서 구하셔서 롬이 있는 폴더에다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혹 이제 롬이 있는 폴더가 아니고 지정을 해줘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수동으로 이제 지정해 줄 경우에는 이제 옵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별도로 이제 경로 패스를 지정하시면은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바이오스 파일을 인식하고 에뮬레이터 롬이나 이미지 파일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스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맘의 네오지오를 한번 예를 먼저 들게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맘의 쪽에 들어가시면은 이 롬즈 폴더에 보시면은 예, 네오지오라는 롬이 있어요. 예, 화면 보시면은 네오지오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neogio.zip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 네오지오 이 압축 파일 안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유니바이오스에서. 그래서 처음에 neogio.zip 네오지오 바이오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없었어요. 제가 막 90년대, 막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네오지오 바이오스 파일 압축 파일을 풀어봐도 파일이 몇 개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좀 늘어났죠. 그 네오지오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맘의 에뮬레이터를 구동해서 이제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오지오 바이오스 통해서 이제 바이오스 버전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1점대 버전부터 시작해서 2.0, 2.1, 2.2, 뭐 3.0, 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버전들을 전부 다 수용하기 위해서 점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사실은 이 맘에 같은 경우에는 구동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바이오스가 필요 없는 게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바이오스가 필요한 게임들도 좀 상당히 되죠. 그러니까 네오지오 게임만 해도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인가요? 아무튼 많이 있고, 네오지오 게임 말고도 바이오스가 필요한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PGM이라고, 예, PGM 바이오스 쓰는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드리면은 삼국 전기라는 게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삼국 전기랑 그다음에 뭐 오리엔탈 레전드 같은 뭐 손오공 같은 게임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바이오스들이 이렇게 필요한 게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용량을 놓고 보면은, 이제 파일 크기를 놓고 보면은 파일 크기들이 좀 굉장히 작은 것들 있죠. 뭐 1KB 이런 그 용량의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바이오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바이오스 파일 자체가 뭐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용량들이 좀 작게 됐죠. 뭐 MID SSIO, M6870P5, 뭐 이런, 예, 남코 54, MIE, 이런 뭐 파일 작은 이런 바이오스들이 필요한 게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은 바이오스 어떤 거 사용하지? 이 게임은 바이오스를 뭐 어떻게 넣어야 될까 좀 혼동스럽거나, 뭐 어떤 게임을 실행했는데 바이오스가 없다고 막 오류가 나오는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 같은 데에서 또 카페 같은 데서 바이오스 파일을 통째로 압축해서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 바이오스 파일을 압축 해제한 다음에
그 통 파일 압축해제하면 이런 식으로 바이오스 파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롬즈 폴더에다가 그냥 다 붙여 넣으세요. 만약에 기존에 있다고 하면은 뭐 건너뛰기 하시거나, 예, 뭐 두 개를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하거나, 보통은 이제 한 개로 이제 관리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근데 이제 맘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말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 이제 뭐 6월 9일이면은 6월 말쯤에, 정확히 말일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일 해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매월 이제 버전에 맞춰서 바이오스 파일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바이오스 파일은 비교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예전에는 바이오스 파일 같은 게 이제 버전별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예전 버전하고 최신 버전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신 버전 바이오스라고 해도 예전 버전하고 이제 호환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공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이제 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어란 무엇이냐? 예, 코어 같은 경우는 주로 레트로아크에서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 레트로아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에뮬레이터들을 그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프론트 엔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프론트 엔드란 또 무엇이냐? 이거는 세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레트로아크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에뮬레이터들을 한 이 프론트 엔드에서 구동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에뮬레이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런 각각의 에뮬레이터에 대한 코어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보통은 이제 코어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레트로아크를 이제 슈퍼 패미콤에서만 이제 돌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레트로아크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코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폴더에다가 스네스 9x 리브레트로.dll, 이 DLL 파일이 이제 코어입니다. 그래서 슈퍼 패미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네스 9x, 그 다음에 MXS 같은 경우에는 블루 MXX, 오픈 MXX, 맘에는 뭐 맘에겠죠. 맘에도 코어 버전이 몇 개 있어요. 2003 버전도 있고 2010 버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0 버전이 맘에 0.139 버전에 호환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 파일 같은 게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어 파일도 이 버전이 있기 때문에, 뭐 옛날 버전, 최신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일들을 그냥 여러 개 다 그냥 모아놓고 그렇게 뭐 게임마다 다르게 이제 적용시켜도 되고, 아니면은 최신으로 유지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뮬레이터들을 이제 여러 개 이제 구동하다 보니까 코어 같은 건 어디서 구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코어는 이제 구글 같은데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은 이제 코어 같은 거를 다운받는 게 있거든요. 리브레트로 그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이제 다운로드 한꺼번에 하셔서, 또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아마 뭐 다운받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또 원하시는 에뮬레이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별적으로 다운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코어 파일들을 원하시는 에뮬레이터, 뭐 슈퍼 패미컴, 뭐 맘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코어 폴더에 넣으셔서 그렇게 에뮬레이터 구동할 때 그 코어를 각각 에뮬레이터별마다 이렇게 또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트로아크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에뮬레이터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또는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코어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프론트 엔드란 무엇이냐? 프론트 엔드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에뮬레이터들을 편하게, 좀 편리하게 이제 즐기실 수 있도록 이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만들었죠. 한국에서 만든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유명한 프론트엔드가 이제 다들 아시는 하이퍼스핀, 그다음에 어트랙트 모드, 레트로 아크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좀 있어요. 뭐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디그라든가 뭐 기타 등등등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레트로아크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야 네오 게임기를 사용한 이유가, 프론트엔드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론트엔드는 좀 약간 한정적이고 거의 레트로 아크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물론 뭐 레트로 아크도 최근에는 뭐 여러 기종까지 뭐 다 섭렵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윈도우보다는 좀 지원되는 폭이라든가 어떤 그런 업데이트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미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하이퍼스핀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가 어택트 모드로 저도 넘어왔거든요. 근데 하이퍼스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택트 모드가 좀 더 뭐 편하다, 익숙해져서 이제 어택트 모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이퍼스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퍼스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좀 인터넷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화려하다, 멋지다, 예, 그런 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으로 잘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로켓 런처 UI로 해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퍼스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하이퍼스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렌트 같은 경우나 웹하드에서 간혹 이제 구하실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몇십 기가, 몇백 기가짜리로 이제 구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구하셔서 즐겨도 되는데, 이게 초보자분들이 좀 사용하시기에는 좀 난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막 몇백 기가짜리 뭐 구해서 이렇게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이퍼스핀 사이트에서 정말 기본 파일, 기본 하이퍼스핀 그 파일로만 된 걸로 이제 구해서 해봤는데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뭐 하이퍼스핀 사이트에도 뭐 튜토리얼 같은 게 뭐 명확하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어서 막 인터넷 다 뒤져가고 막 구글링 해보고 정말 연구한 데만 한 두세 달 걸린 것 같아요. 이제 한 석 달쯤 되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서 막 꾸미고 그랬는데, 정말 그냥 뭐 그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몇백 기가짜리 구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어트랙트 모드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 어트랙트 모드를 쓰다 보니까 어트랙트 모드만의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이퍼스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화려한 요소라든가 이제 뭐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일종의 버그라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퍼스핀 같은 경우에는 그 윈도우 1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윈도우 7은 좀 덜했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이퍼스핀을 구동하고 에뮬레이터로 게임을 이제 실행한 다음에 빠져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프리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화면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뭐 백그라운드라든가 아니면 뭐 에뮬레이터와의 어떤 충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버전 체크라는 게 있어서 버전을 계속 이게 체크해서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핀이 뭐 4.0 뭐 4.0 5.0 막 그렇게 막 쭉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 뭐 만 번까지만 뭐 지원되게끔 그렇게 그 DLL 파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만 번 이상의 그 에뮬레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인코러트 버전에서 그 오류를 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그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 만 번 버전을 넘어가게 되는 에뮬레이터라고 하면은 버전이 안 맞는다고 에러를 뿜으면서 튕겨내 버려요.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에뮬레이터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옛날 버전 가지고 하긴 그렇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지원되는 게임도 늘어날 것이고 개선되는 사항도 있을 것인데, 옛날 버전으로 또 게임하기도 그래서 이제 일부 그 하이퍼스핀 포럼에 들어가면은 어떤 좀 능력 있는 그런 개발자급에 준하는 분들이 그런 모듈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주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에뮬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무슨 일단은 그 모듈 파일을 수정해서 만약에 10,000까지 되게끔 수정했다. 근데 뭐 12,000, 14,000 올라가면서 또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불안한 점도 있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에뮬레이터로 게임을 실행하고 나서
끝냈을 때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되거나, 이제 그거는 정말 소수 겪어본 분들만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스핀 같은 경우는 정말 장단점을 잘 생각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트랙트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트랙트 모드로, 이게 지금 어트랙트 폴더거든요. 그래서 뭐 에뮬레이터 폴더, 랭귀지 폴더, 레이아웃 폴더, 그 메뉴 아트가 이제 각 에뮬레이터들에 대한 뭐 비디오 파일 집어넣거나 이미지 파일 집어넣거나, 이제 하이퍼스핀으로 따지면은 미디어 그런 폴더예요. 그래서 어트랙트 모드를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물론 이거는 제가 그 월광부합 그런 게임기라든가 테마를 좋아해서 월광부합 쪽으로 제가 수정한 거고요. 월광부합뿐만이 아니고 약간 하이퍼스핀 비슷하게도 꾸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꾸미기 나름이기 때문에 딱 이 테마만 들어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하이퍼스핀은 요즘에는 이런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에 하이퍼스핀을 좀 손 놓은 지 좀 돼서 최근에 뭐 업데이트가 되었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보면은 어택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종별로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렇게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데 간편하죠. 물론 하이퍼스핀 같은 생각해 봤을 때는 하이퍼스핀도 즐겨찾기로 해서 뭐 하면은 될 것도 같은데, 그래도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종을 이렇게 한 번에 관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택트 모드에서도 각 기종별로도 따로따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맘에면 맘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2면 2, 슈퍼 패미컴은 슈퍼 패미컴, 이렇게 다 나눠서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퍼스핀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동영상 파일 같은 거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월광부합 테마를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할 수가 있어서 제 개인 입장에서는 어택트 모드가 굉장히 좋아요. 되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레트로 아크를 말씀드릴게요. 레트로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나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거의 UI 화면은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정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로드 코어, 로어 컨텐트, 뭐 로어 리센트, 애드 컨텐트, 뭐 세팅. 로드 코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어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에뮬레이터를 구동하려면은 코어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로어 코어를 이렇게 뭐 실행해서 이제 실행하면은 이제 이거 실행해서 하면은 이제 각 에뮬레이터에 대한 이제 코어 파일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로드 콘텐트를 이제 실행하시면은 각 에뮬레이터에 대한 롬 파일들을 불러와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드 코어로 코어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는 로드 콘텐트를 해서 롬이나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게임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팅 같은 경우는 이 레트로아크에 대한 여러 가지 세팅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정 값들을 여기서 관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레트로아크도 물론 꾸밀 수는 있습니다. 뭐 에뮬레이터 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정으로 이제 꾸밀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레트로아크를 거의 사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레트로아크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윈도우 게임기라든가 노트북 컴퓨터에서 이런 에뮬레이터를 이제 쉽게 관리하면서 프론트엔드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트랙트 모드나 하이퍼스핀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각의 에뮬레이터들마다 장단점이 좀 있긴 해요. 이런 뭐 하이퍼스핀 같은 경우는 뭐 그 레트로아크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핀처럼 뭐 엄청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바일에서도 잘 쓸 수 있게끔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그 유용한 에뮬레이터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에뮬레이터와 어떤 롬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중급이나 고급 쪽의 그 에뮬레이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